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또 오랜만에 탈석탄 이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탈석탄으로 모든 금융사가 향하고 있는데 이 하나금융만 리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농협금융지주까지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고 5대 금융지주가 모두 석탄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탈석탄 선언을 하긴 했지만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안 하겠다. 채권 안 하겠다. 이건데 더 사실 문제는 좌초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농협 그리고 KB, 우리금융지주까지 석탄에는 확실하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한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로카본 드라이브 추진으로 우리 포트폴리오 상의 49%까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로 봐서 이제 탄소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금융지주가 어떻게 보면 석탄 같은 자초자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ESG 실무 전담 조직인 ESG 추진팀을 ESG 추진단으로 격상하고요. 이사회 내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국민은행은요, 신한은행 다음으로 적도원칙이라는 거에 가입을 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 파괴 또는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주로 적도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글로벌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데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적도원칙이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ESG를 향해 가는 이 드라이브는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은행만 리턴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KB 하나은행이 국내 민간기관 중에 유일하게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아직도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싱가포르 법인과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2천억 원의 석탄화력 발전 사업 대출 약정을 하면서인데요. 이 문제가 왜 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냐면 IFC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FC라는 곳에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녹색 지분 투자 원칙 시범 기간으로 선정돼서 투자금 167억 원을 받은 바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2천억 원의 대출을 약정한 거예요. 엮여있는 게 한국전력이 엮여있는 인도네시아 자와 이 석탄화력 발전 사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이 석탄 투자를 제일 많이 해왔어요. 이 시중은행 가운데서도 2014년부터 3년간은 약 700원 가량을 투자를 해왔고 나머지 것들까지 다 합해서 보면 6년 동안 한 1880억 정도를 투자해온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문제는 하나은행이 이 석탄 발전에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게 석탄이 좌초자산이 되면서 내 예금까지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재차 경고를 했는데 이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곳에 이런 좌초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BIS 비율이 떨어져서 이거 심각하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특히나 은행권은 충격을 바로 받겠죠. 만약에 석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해요. 아니면 돌려받더라도 이윤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윤이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은행의 자본이 기대했던 수익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못 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잠식될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라고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석탄 사업이 정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이 하나은행의 석탄 투자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167억 원 투자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녹색 지분 투자 원칙에 따라서 2030년까지 이 석탄 관련 자산 비중을 제로로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겼다라면서 네덜란드의 기후금융 전문인 NGO가 진정서를 냈어요. 하나은행은 이 GEA라는 걸 위반했다라면서 IFC는 지금까지 탈석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하나은행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생겼다라면서 진정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IFC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FC는 GEA를 통해 파리 협정의 목표 1.5도씨를 유지하겠다라는 목표를 지켜나가기 위해 투명한 협력체계 하에서 은행들의 석탄 투자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하나은행의 석탄 산업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금융기관의 재무적인 위험뿐 아니라 협력하는 국제기관과의 신의의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죠. 우리의 통장까지 위협하고 넘어서는 국제관계의 신의,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까지 잠식하는 석탄 투자
투자를 하나은행이 언제까지 좀 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내 금융사들도 다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에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선도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턴을 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 목표가 명확해지더라도 각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은행의 행보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 거기다가 정말 내 통장까지 내가 이 은행을 앞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을까? 예금이나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대출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모로 좀 듭니다. 이 석탄 투자 관련해서는요. ESG도 그렇지만 착한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이거의 관점으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자산에 그리고 우리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